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청이 있었던 면접 대비 면접 준비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영상을 시청하시기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는 면접 전문가도 입시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제 경험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영상을 찍는 작년에 입시를 겪었던 수험생 1일 뿐이니 입시를 겪은 한 수험생의 경험 정도로만 생각하시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을 좀 이렇게 적어왔는데 이거를 조금 보면서 전달을 하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제가 어떤 학교와 어떤 전형으로 학과 이렇게 지원한 상황들을 쪽에 띄워놓도록 할게요. 잠깐 멈추시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제 스펙과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서울 소재 일반고 여고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생기부 방향은 1학년 때는 생명공학 관련 계열로 내용을 쭉 채우다가 2학년부터 산업공학과 데이터 분야로 3학년까지 쭉 채워왔습니다. 그리고 제 생기부의 퀄리티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일단 채울 수 있는 활동들은 모두 다 했었고 제가 객관적으로 제 생기부가 좋다 나쁘다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최대한 양질의 생기부를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저의 내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대학별로 내신 산출 방식에 따라서 3점 초에서 3점 중반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특징은 주요 과목이 조금 더 평균적으로 다른 전체 성적에 비해서 더 높은 편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수학이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수학은 2점 초 정도 됐습니다. 다른 특징이라 하면 저는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성적이 쭉 상향곡선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저는 1학기 내신이 끝나고 여름방학 때부터 완전히 수시에 올인을 했어요. 수능 공부를 하지 않고 면접 준비에만 올인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방식의 면접 준비가 가능했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최저 준비와 면접 준비를 병행하냐고 여쭤보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면접 준비에 완전 올인한 상황이었기에 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조절하시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요. 면접 준비 기간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9월 수시원서 접수 마감 후부터 12월 초까지 약 3개월간 면접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면접 준비 방식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저는 노션이라는 어플을 사용했습니다. 노션이 어떤 어플이냐면 간단한 도구를 사용해서 내용을 정리하기 좀 수월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어플인데 저는 이 어플을 사용하시는 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면접 준비를 하다 보면은 진짜 내용이 방대한데 이거를 굉장히 보기 좋게 정리할 수 있어서 다 정리하시고 나면 엄청 보기 편하실 거예요. 이제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제가 지원한 학과, 학교 전형 정보들을 모두 숙지했었습니다. 면접 준비하면서 이 부분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들을 방금 제가 말한 노션이라는 어플에다가 싹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학교별로 커리큘럼이나 인재상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면 나중에 면접 답변을 쓸 때 분명 필요할 일이 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를 미리 적어놓지 않고 계속 그때마다 인터넷 들어가서 학교 사이트 들어가고 찾아보고 답변 쓰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적어 놓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인재상을 봤는데 창의성을 강조하는 그런 인재상이 있다면 자기소개나 아니면 그냥 공통 질문에서 답변이나 마지막 할 말에서나 창의성을 좀 강조하는 두드러지게 그렇게 답변을 준비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면접에서 분명 이런 질문도 들어올 수 있거든요. 왜 예를 들어 생명공학과는 정말 거의 없는 학교가 없잖아요. 이렇게 다른 학교도 이 학과가 똑같이 왔는데 왜 우리 학교를 왔냐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은 이때 학교의 정보를 숙지하고 있어야 이 답변에 대처를 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다른 학교와의 차별점을 파악해서 이와 같은 질문에 준비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형 정보도 숙지해놨다 했는데 이 전형 정보를 숙지해놓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동덕여대 동덕창의 리더 전형에 지원했었는데 수시 모집 요강 PDF 파일 열어가지고 보시면 어떤 걸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그 평가 요소가 나와 있거든요. 제가 찾은 거를 말씀드리면 이 평가 영역에 학원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 그리고 반영 비율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동덕창의 리더 전형 이름에서 리더가 있는 만큼 리더십을 본다고 생각해서 이 리더십에 관련한 질문의 답변을 준비해갔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와 같은 질문이 면접에서 나와서 잘 대처를 했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도 내가 지원한 전형에서 어떤 걸 평가하는지 보시고 미리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두 번째는 공통 질문을 준비하는 거예요. 공통 질문이라 하면 자기소개, 지원 동기, 자신의 장점, 가장 듣고 싶은 수업, 가장 기억에 남는 책, 가장 인상 깊은 활동,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렇게 어느 면접에서나 당연하게 물어볼 수 있는 정말 공통적인 일반적인 질문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얘네는 사실 미리 써놓고 면접에서 물어봤을 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면접 답변을 외우는 방식을 추천하지 않는데 얘네만큼은 다 적어놓고 정말 몸에 배도록 계속 읽고 외우시고 말하시면서 완전히 버튼 누르면 나올 수 있듯이 그렇게 대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 면접에 있어서 하나의 정말 저만의 팁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개인 맞춤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저는 확통을 이수하지 않았어요, 고등학교에서. 왜냐면은 이과한테 확통 수업이 개설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린
학교 정보 숙지를 하다가 숭실대학교 커리큘럼에 확률과 통계가 있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서 왜 확률과 통계를 이수하지 않았냐? 확률과 통계를 이수하지 않았는데 우리 학과에 와서 어떻게 대비를 할 거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리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질문에 대처를 하려고 답변을 적어놨었거든요. 제가 확통을 이수하지 못한 이유와 어떻게 앞으로 확통을 이수하지 못했는데 대학교에 와서 공부할 것인지, 이렇게 본인의 약점,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파악해놓고 미리 답변을 하는 게 바로 이 개인 맞춤 질문 대비인데요. 이렇게 정리해놓으시면 아마 면접에서의 그런 돌발 상황에도 잘 대처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상향이었다가 성적이 하락하신 분도 있었겠죠? 그래서 그럼 왜 성적이 떨어졌느냐? 이런 질문. 또는 왜 수학만 다른 타 과목에 비해 성적이 높냐? 이런 질문. 이런 것들에 다 질문을 한번 스스로 생각하셔서 적어보시고 답변을 달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일단 1차적으로 큰 틀을 적고 다 잡아둔 다음 해당 학교 면접 전날에 조금씩 학교에 맞춰서 수정하면서 외워갔습니다. 이제 생기부 분석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일단 저는 생기부 분석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활동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원한 학과와 연관 있는 그런 활동들부터 차례대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일단 생기부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정리했어요. 이게 처음 시작하시면 진짜 양도 많고 할 게 많고 복잡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감이 안 잡히실 건데, 일단 크게 중요한 활동을 정리해놓고 이제 틈틈이 중요하지 않은 활동도 정리해놓는 식으로 하시면 생각보다 1회독 하는 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큰 활동들부터 차례대로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그 분석법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 활동을 기준으로 무엇을 왜 어떻게 얻은 것, 이렇게 4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말로만 하니까 조금 어렵죠?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 생기부에 선형회귀에 대해 탐구함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은 선형회귀를 이고, 왜 수학 시간에 어떤 활동을 하다 호기심이 생겨서 이고, 어떻게 파이썬을 가지고 인터넷을 찾아보며, 이렇게 한 과정이 담겨 있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얻은 것, 이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선형회귀의 장점에 대해 알았다든지 단점에 대해 알았다든지 실제로 얻은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했어요. 이렇게 모든 활동을 웬만해서는 이 4가지를 다 적용해가지고 분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바로 사색입니다. 제가 이 4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이 4가지는 사실상 그냥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리는 가이드이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냐면 4가지로 나눠서 분석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한 활동에 대해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정말 내가 한 활동을 가지고 사색을 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가 한 탐구 활동을 넘어선 것을 더 공부하고 또 탐구하게 되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면접에서 정말 유리하게 작용해요. 어떤 질문이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한 활동만 딱 이 활동의 범위에서만 탐구하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그 4가지로 나눠가지고 분석을 해보다가 그 분석을 하다가 정말 호기심이 생기는 부분이 있으면 그러면은 이건 이렇게 되면 이건 어떻게 되지? 이 부분은 어떻지? 하는 부분들을 인터넷 검색해보시고 챗GPT 검색해보시고 여러 가지 막 주변 사람들한테 여쭤보면서 공부를 하고 그거를 모두 적어놓다 보면은 정말 면접을 위해서 겉핥기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활동에 대해 진심으로 공부하게 되고 머리에 지식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면접에서 뭔가를 물어봤을 때에도 떨리지 않고 정말 내가 아는 지식을 말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면접에서 분명 진심은 보일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에서 말을 못할 일도 없을 것이고 꼬리 질문이 나왔다 해도 유연하게 대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꼬리 질문이 보통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제가 면접관님의 답변에 저는 A에 대해 탐구했습니다 라고 하면 그럼 면접관님이 그럼 A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면 A는 B와 C를 융합한 것입니다 라고 또 제가 답변을 하면 그럼 B는 뭐예요? C는 뭐예요? 이런 식으로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질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색을 하면서 진심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실제로 제가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다 답변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도 꼬리 질문을 받았었는데 꼬리 질문이다라고 느끼기보다는 그냥 내가 공부했던 내용이네 하면서 면접에서 수월하게 답변을 했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방법으로 생기부 분석을 했을 때 어떤 사고였냐면 예를 들어 생기부에 최소제곱법의 장점에 대해 탐구함이라는 문장이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아까 말한 그 큰 4가지를 공부할 것이고 최소제곱법의 개념은 당연히 알아야겠고 장점에 대해 탐구했다니까 그 장점도 알아야겠죠. 이때 제 사고는 장점은 이거구나. 그러면은 최소제곱법의 단점은 뭐지? 이렇게 뭔가 학습된 것이 아니고 정말 제 사고가 이렇게 돌아왔어요. 그럼 저는 면접을 준비한다는 마인드보다 진짜 단점이 궁금하다 싶어서 단점도 찾아보고 그걸 또 적어놓고 단점을 탐구하다가 또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적어놓고 이렇게 이런 사고로 돌아갔거든요. 실제로 제 친구의 생기부에 어떤 활동의 장점에 대해 적어놨었는데 면접에서 단점을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썰을 들었을 때 속으로 나는 내가 한 활동에 장점이 적혀 있었는데 단점을 물어봤다면 답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남들은 이런 예상치 못한 질문에 답변을 아마 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기도 해요. 면접 준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고 이렇게 진심으로 탐구하고 공부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면접으로 뒤집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렇게 좀 힘들더라도 깊이 오래 면접 대비를 하셔야 하니까요. 아무튼 남들과 나의 차별점을 두고 경쟁력을 높이려면 이런 부분에서 바로 높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면접에 대비한다는 생각하지 말고 조금 진심으로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렇게 생기부 안에 있는 내용을 모두 빠짐없이 적어놓고 분석해서 이거를 N회독하면서 머릿속에 넣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면접을 대하는 태도, 면접의 마음가짐. 얘네는 지금부터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냥 면접 임박했을 때나 너무 긴장될 때 조금 속으로 되뇌이셨으면 좋겠어서 작년에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제가 면접을 대하는 마음가짐 어땠냐면 저는 너무 벌벌 떨지 말자 했어요. 벌벌 떨지 말고 나를 보여주자. 내가 얼마나 똘똘하고 내가 얼마나 야무진지. 나는 이 대학에 충분히 올 만한 능력이 있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너희가 나를 안 뽑을까? 안 뽑을 수 있을까? 여기서 너희는 그냥 지금 좀 과장된 표현이고 이렇게 무례하고 자만심 넘치는 것까지 아니었고 자신감 넘치는 그런 마음가짐을 준비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정말 면접을 열심히 준비했으므로 한번 해보자. 할 수 있다. 약간 이런 마음가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하시면 생각보다 긴장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면접에서 갖춰야 할 태도. 이것도 그냥 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제가 모의 면접을 했을 때 좀 지적을 많이 받았던 부분이 아까 N회도 그랬다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라 어떤 질문이 들어왔을 때 그냥 바로바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A가 뭐예요? 하면 저는 바로 A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상태였는데 이 부분이 너무 로봇 같다. 너무 외운 느낌이 난다. 이런 지적을 받았어요. 그래서 면접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았을 때 바로 답변할 수 있는 상태여도 좀 3초 정도 이렇게 듣는, 경청하는 이런 태도를 취한 다음에 답변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실제 면접장에 들어가시면 너무 긴장돼가지고 태도고 뭐고 이런 생각이 안 날 수 있지만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이렇게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저희 학교 담임쌤께서 말씀해주신 게 면접은 달변가를 뽑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왜냐면은 아무리 말을 잘해도 결국 안에 알맹이가 없다면 면접관님들의 입장에서는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말을 더듬거나 좀 절거나 빨라지거나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마시고 내용 전달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 잘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알맹이니까 최대한 내용 전달을 잘 하려고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답변 방식입니다. 얘도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몇 개 팁처럼 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었는데 바로 2가지씩 답변입니다. 면접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용을 알아도 이 말이 나가는데 머릿속에서 정리라고 나가있잖아요. 근데 너무 머리가 복잡하니까 말이 꼬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2가지씩 말하기를 익혀놓으면 정리가 잘 돼서 바로바로 답변이 나와요.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 일단 2가지씩이 아닌 답변부터 한번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만약에 가장 인상 깊은 활동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고 치면은 저는 제가 직접 구상하고 구현한 파이썬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이런 답변이 2가지씩을 적용하지 않은 답변이고요. 2가지씩 말하기를 적용하면 저는 파이썬 성적 처리 프로그램을 만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직접 구상하고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훨씬 간결하고 듣기에도 너무 좋고 이해가 잘 되는 그런 답변이거든요. 모든 답변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은 나중에는 어떤 질문을 받아도 일단 말이 먼저 나와요. 저는 뭐뭐가 뭐뭐입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모의 면접을 앞으로 많이 하실 텐데 모의 면접 하실 때 이 2가지씩 말하기를 꼭 기억하셔서 억지로라도 적용하려고 노력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팁을 드리자면 팁의 첫 번째는 모의 면접을 많이 하자. 방금 말했던 것처럼 2가지씩 말하기도 연습할 수 있고 자신이 생기부에 있는 내용을 모두 숙지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도 알 수 있고 자신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정말 좋기 때문에 진짜 지겹도록 모의 면접을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번째는 영상 녹화를 해라 입니다. 이 영상 녹화는 그냥 혼자 카메라 켜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모의 면접할 때 그냥 하지 마시고 꼭 영상을 찍어놓고 나중에 그 영상을 다시 돌려보시면서 내가 이런 버릇이 있구나, 내가 발을 벌벌 떠는구나, 손을 계속 꼼지락거리는구나, 아니면 모르는 내용이 나왔을 때 이렇게 눈을 위로 올리면서 이렇게 한다던가 이런 사소한 부분을 체크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모의 면접한 걸 영상으로 보시면서 내가 취약한 부분을 파악하고 보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찍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댓글에 달린 공통적인 질문들 몇 개를 가져왔거든요. 질문 첫 번째는 모든 활동을 빠짐없이 분석해야 하나요? 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모든 활동을 분석했어요. 왜냐면 결국 면접관은 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서 질문이 나올지는 하나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괜히 면접 질문 예측했다가 예상치도 못한 곳에서 질문이 나와서 답변을 못하는 것보단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다 분석해서 어떤 질문이든 다 대처를 하자라는 마인드로 모든 부분을 빠짐없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 하나는 내 생기부인데 답변을 못하면 거기서부터는 신뢰도가 엄청 깎여요. 진짜로 내가 한 활동도 면접관님들 입장에서 얘가 안 했는데 그냥 생기부에 이렇게 적힌 거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신뢰도 하락 플러스 내 멘탈이 갈림. 이 멘탈 갈린 게 진짜 커요. 한 질문이라도 답변을 못하면 그때부터 머리가 백지가 되면서 그 이후 질문, 내가 할 수 있는 질문을 답변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꼭 신뢰도 하락뿐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모든 부분에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내 학과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는 너무 엮기 어려운 그런 내용의 생기부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독서에 있는 화학이나 물리 지문 그런 걸 생기부에 적어놨었는데 제가 실제로 탐구한 내용 안에서는 답변을 할 수 있는데 그 외의 걸 넘어서 우리 학과에 엮는다든지 그런 게 너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부분을 패스했습니다. 그렇기에 본인의 판단하에 이건 정말 필요 없을 것 같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된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과감히 패스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판단일 뿐이니 결론은 웬만해서는 다 하자.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까요. 질문 두 번째는 답변을 암기해야 할까요? 입니다. 면접에서 암기한 그 답변을 그대로 말할 일은 정말 극히 드물어요. 답변이란 게 어떤 질문을 적어놓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적어놓은 것인데 그 질문이 그대로 나올 확률부터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중요 개념만 익혀놓고 이를 면접에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들 노션에다가 이렇게 분석을 해놓으셨으면 거기서 본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한 핵심 키워드들을 이 키워드 암기를 해서 답변을 활용하시면 돼요. 마지막 질문 네 번째는 답변 암기 팁입니다. 제가 드리는 답변 암기 팁은 말의 논리 구조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주장, 근거, 결론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제 자기소개가 저는 수학자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학 공부를 하다 수학에 흥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학자가 되어 사회에 이러이러한 기여를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면은 방금 말한 문장에 주장, 근거, 결론이 모두 있어서 얘네를 보다 쉽게 암기할 수 있어요. 이게 이렇게 말하니까 뭔가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면접에서 자기소개 해주세요 라고 딱 질문이 들어왔다면 저는 수학자라는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백지가 될 수 있겠죠 머릿속이. 뭐 나와야 되지? 할 때 근데 내가 수학자라는 꿈을 갖게 된 이유를 설명드려야 되지. 그러니까 제가 수학 공부를 하다 흥미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서 나 수학자 돼서 뭐 할 건데? 그리고 면접관님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이 말의 뜻이 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 다음에 준비했던 말들이 이렇게 그냥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실제로 면접 준비를 했던 이 종이들인데 이렇게 여기 다 답변을 써놓고 넘버링을 하면서 주장, 근거, 결론 이렇게 써놔서 그 말의 구도를 부여했어요.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이 하나의 팁은 말의 논리 구조 부여하기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 면접 준비 방식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DM으로 질문해주세요. 유튜브는 너무 공개적이라서 제가 잘못된 정보를 남겼다가 수정하기도 애매하고 그래서 웬만해서 DM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DM 다 읽고 있거든요. 다들 정말 화이팅입니다. 할 수 있다! 가자! 그러면 영상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